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화 빠삐용의 실제 모델이었던 샤를 브루니에의 명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1901년생이고 생신은 17세입니다. 태어난 곳은 파리와 마르세유 가는 그 길 딱 중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시로 보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축, 계사, 기유, 계유. 신축, 계사, 기유, 계유. 어떻습니까, 사주가? 이명식은 일간 기토가 축토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사화의 생을 받으니 신약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화에 관해서는 인성이니까 이게 덕령이다, 준덕령이다, 뭐라고 말하지만 어쨌든 준덕령 수준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성을 뿌리로 인정하지 않는 학파가 있기 때문에 준덕령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고급 과정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토가 그렇게 신약한 것은 아닙니다. 저게 뭐 극신약 위에 이렇게 써놨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런 대로 뭐 중화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잘못됐어요. 왜? 지지에 있는 축토, 사화, 유금이 사유축, 금국이라 삼합을 해버립니다. 물론 삼합 중에서는 유금이 월지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삼합이긴 하지만 사유축 금국이다. 그러면 이 일간 기토는 지지가 금국으로 변해버렸으니까 뿌리가 없어졌다, 극신약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약간 표현이 잘못된 게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극신약이 아니라고 느껴졌지만, 신강하다고 느껴졌지만 축사유가 사유축이 되다 보니까 일간은 극신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지할 데 없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축, 계사, 기유, 계유는 천간표리에 해당됩니다. 천간표리를 모르면 절대 상급자, 제대로 확실한 역술가가 되지 못합니다. 명리학자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천간표리 비전적천수 362페이지 뭐 더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가 나오니까 지지표리, 천간표리를 아셔야 이 사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계사, 기유, 계유이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은 어디냐면 신축, 기사, 기유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간표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사주 몇 개 보고 사기를 치려고 뭐 자기가 사주 명리를 손님 상대로 영업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뭐가 보인다는 둥 자기가 뭐 예지력이 떴다는 둥 헛소리 자꾸 하는데, 인간의 예지력은 순간 1초뿐입니다. 1초, 2초.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제도를 쌓아서 남의 사주, 남의 운명을 보아야 합니다. 명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 고급 과정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천간표입니다. 비전적 전수 362페이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보십시오. 어쨌든 이 사람의 행동은 신축, 기사, 기유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 명식은 극히 신약한 명식이 되어버렸는데 왜? 사유축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신강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해봐야 일간기토는 금에게 지지의 넷이나 있고 금국이 있고 유금이 또 따로 있고 연간의 신금이 있으니 식상유기가 확 되어버려. 좋게 말해서 식상유기지 일간은 설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이 죽음으로 가는 길의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 샤를 브리니에라는 사람은 1901년생으로 17살 때 1차 대전 때 참전했습니다. 16살 때인가 17살 때 참전해가지고 자기 소대장인지 중대장인지가 죽음으로 가는 것을 구해 주어가지고 프랑스 훈장을 받고 퇴역을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와서 집에 와보니 대전이 끝나서 왔는지 중간에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와보니 대전이 끝나고 왔을 것입니다. 자기 애인이었던 사람과 다른 놈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으로 쏴 죽여버렸습니다. 뭐 강도질도 하고 2023년에 살인을 했는데 강도질도 하고 뭐 또 다른 짓도 하다가 결국은 체포가 되어서 프랑스령 가야나에 있는 악마의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악마의 섬이 어디에 있느냐면 베네수엘라에서 뭐 한참 떨어진 동쪽 프랑스 브라질의 영토의 북단에 있는 프랑스령 가야나입니다. 여기 뭐 일컬어 있습니다만은 그 프랑스형 가야나가 아닙니다. 기아나입니다. 가야나는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프랑스형 기아나에서 해안에서 뭐 십몇 킬로 떨어진 악마의 섬에 갇혀서 10년 이상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탈출을 해서 육지로 탈출을 해서 멕시코까지 가서 다시 프랑스 멕시코까지 갔는데 그때 마침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이 샤를 브르니에는 1917년인지 일어난 1차 대전, 17년, 18년에 일어난 1차 대전에도 참전했고 1939년도 이후에 일어난 2차 대전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벌써 40 정도 됐습니다. 형무소에서 10년 이상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프랑스령 해군으로 근무하다가 다시 육군으로 어디 아프리카에 갔는지 근무를 해서 제대를 하니 2차 대전이 1945년에 끝나서 제대를 하니 살인범이라고 체포를 해서 다시 프랑스 형무소에 가서 3년을 복역하다가 1차 대전 참전 17, 18살 때 20살 때 2차 대전 참전 그 공훈을 봐서 프랑스가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회의 보살핌을 이리저리 받다가
노인의 집인지 이런 데 가가지고 결국은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빠삐용을 지은 소설가는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빠삐용, 쉽게 말하면 그 빠삐용의 모델인 악마의 섬에서 탈출한 실제의 모델, 주인공 모델입니다. 소설은 남의 얘기를 가지고 이리저리 만들었으니까 실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영화는 그냥 영화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의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빠삐용을 저술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도 프랑스령 기아나의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서 복역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탈출해서 베네수엘라에 살았습니다만 이 실제의 샤를 브루니에하고는 다른 인물이다. 자, 엉뚱한 이야기를 조금 더 했습니다만 이 샤를 브루니오의 사주의 특징은 신축, 개사, 기유, 계유입니다만 이 명식 자체는 지금 보시면 이 사자 말고 이 사자는 이거는 금국이 되어버렸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해버린 것이죠. 사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수가 이 세력의 거의 90%, 195%, 80%,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금수입니다. 금수가 대단히 귀신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38대운, 48대운에 바로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란 것입니다. 이 명식의 경우는 목화가 와야 합니다. 화가 용신이고 화가 행운으로 오면 이 사화가 살아나서 사화의 천간이 투출되는 모습이 되어서 아주 강력해져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이 희신입니다. 이거 바꾸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화는 용신이고 목은 희신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58대운 정해, 68대운 병술, 78대운 을류, 88대운 갑신이 있어서 백세 장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월백이라고 합니다. 백세 넘어 사는 사람을 월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원국 자체는 대단히 귀신이 많습니다. 금수 귀신이 많지만 대운의 후반부에서 58, 68, 78, 88 대운이 있어서 대운의 도움이 아주 좋아서 월백의 장수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주를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원국이 그렇게 차고 인성이 그냥 무력화되는 화가 무력화되는 모습 속에서도 백살을 살았다면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이 소설 작가로부터 실제의 모델 했는 실제 모델을 했는 값을 내놔라 해가 좀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국은 대단히 귀신이 많은데도 대운의 도움으로 백세를 한 명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전적 천수 꼭 사시고 상급이 되시려면 제대로 사기를 치려면 그렇게 치시고 상급이 되시려면
천간표리, 지지표리의 이론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주를 처음 배울 때 음양의 이야기예요. 음이 많아지면 양이 줄어들고 양이 많아지면 음이 늘어난다는 음양의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